안녕하세요. 구구려 박사입니다. 지난주 금쪽과 같은 내 새끼에 쌍둥이 형제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쌍둥이는 문제가 생기기 굉장히 쉽습니다. 또 다시 말하면 쌍둥이거나 연년생이거나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 집도 같습니다. 그네를 서로 타려고 하거나 어떻든 간에 경쟁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그럼 경쟁이란 어떤 것일까요? 이제 말을 바꿔볼게요. 경쟁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입니다. 싸움이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왜 중심적으로 일어나느냐? 그러면은 꼭 보면은 한 사람이 승자가 되고 한 사람이 패자가 돼요. 그런데 이것은 골고루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늘 승자가 되고 한 사람은 패자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의 아주 독특한 어떤 특징이 또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손가락을 빤다는 거예요. 아이들이라는 게 대부분 엄지손가락을 빨죠. 그 엄지손가락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엄마의 젖꼭지와 통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보통 뭐냐면은 0세에서 1.5세까지를 흔히 이제 프로이드는 구강기라고 합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어떤 쾌감이 모두 어디에 집중되나 하면 입술에 집중됩니다. 그래서 빠는 것을 통해서 쾌감을 얻는 것이죠. 이것은 뭐 어른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성적인 것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그냥 감각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럴 거 아니에요. 입술이 빨아야 쾌감을 느껴야만이 젖을 많이 먹고 제대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엄마 입장이 어떤 것이냐? 엄마 입장에서도 뭐냐면은 애들이 젖을 줬을 때 쾌락을 느껴야지 젖을 많이 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이에게 쾌락은 엄마에게 애착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엄마가 젖을 주는 거니까 애착을 느끼게 되는 거죠. 애착이란 말은 약간 어려운 말인데 그냥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은 모든 동물에게 일어나는 것인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애착이라는 것을 이렇게 넓은 의미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은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 그러니까 인간이든 동물이든 상관없어요. 가까이 하고 이를 유지하려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애착이에요. 그래서 애착 관계란 말을 쓰죠. 그러니까 애착은 특히 뭐 인생의 어린 시기, 다시 말하면 나이가 아주 어린 시기죠. 어릴수록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감정적 유대가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뭐 부모하고 아이 사이에 아주 강하고 지속적인 유대가 일반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보통 생후에 이런 관계가 문제가 발생하면은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거의 생깁니다. 이것과 관련된 연구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0세에서 1.5세, 1.5세는 뭐냐면은 18개월까지죠. 예, 18개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아이가 배가 고플 때 엄마가 젖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서로 간에 애착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서로 간의 애착이라는 것은 뭐냐면 서로 간에 사랑이 싹 트는 거예요. 근데 이때 엄마가 젖을 제대로 주지 않았거나 혹은 젖을 준다 하더라도 규칙적이지 않게 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애착 관계가 유지가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쌍둥이 형제 같은 경우에는 수유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충분히 젖을 주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또 그러다 보면은 젖이 안 나오거나 해서 뭐 어떤 이유든 간에 불규칙적인 경우가 꽤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예를 들면 젖을 주는 것을 아기의 어떤 생리적인 리듬에 맞춰줘야 하는데, 그냥 일정한 시간이 되면 뭐 6시간마다 젖을 준다, 아니면 뭐 몇 시간마다 젖을 준다고 아주 규칙적으로 이제 주는 경우가 있죠. 예, 그냥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애가 원할 때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규칙을 정해서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은 지나치게 빨리 이유식을 하는 경우예요. 젖을 떼고 이유식을 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빨리 이유식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뭐냐면은 입에, 그러니까 구강이라고 그러죠. 입술, 구순, 입술에 만족감이 좌절되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는 성격을 구강고착적 성격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이제 자라면서 손가락을 빨 가능성이 많아져요. 그렇게 입에서 입을 통한 어떤 쾌감을 많이 얻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어릴 때는 예를 들어 손가락을 빠는 행위예요. 여러분, 이제 얘들이 보통 지금 5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5살 이전에는, 여러분 3살에서 한 5살짜리가 되면 벌써 구강기를 지나서 항문기를 지나서 3단계에 접어듭니다. 3단계는 흔히 말해서 이제 뭐 남근기, 생식기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시기에 접어드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구강기에 그때 고착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야, 고착이란 말이 약간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애들은 어떤 하면은,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손가락을 빨거나 과음합니다. 술을 많이 마시거나 그 입을 하는 거죠. 과식도 마찬가지죠. 담배를 많이 피우는 거죠. 예, 그러면 골초죠, 그죠? 예. 아니면 말이 많아요. 수다쟁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과음, 손가락을 빨거나 과식하거나 골초, 지나치게 말이 많거나 또 수다를 떠드는 이런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특징은 전부 다 입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이제 대인관계에 있어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남에게 굉장히 분노를 느껴요. 여러분, 여기서 분노의 뿌리는 뭐냐면 엄마가 젖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분노의 그 뿌리가, 거기에 분노가, 그 뿌리가 거기 있는 거예요. 분노와 또 비슷한 말이 뭐가 있습니까? 비난을 하는 것이죠. 비난을 되게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남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자기가 남을 나무 위에 군림하거나 지배하려고 해요. 그런 성격이 대표적인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 집에 동생이 그런 대표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타인에게 대한 분노에, 예를 들면 언니가 밥 먹는 걸 보면 굉장히 분노를 하죠. 그래서 뒤에서 아빠를 때리기도 합니다. 그렇죠? 역시 입에는 뭡니까? 손가락으로 입을 빨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구강기에 아직 고착되어 있는 거죠. 이때 되면은 대부분 애들은 손으로 손에 입으로 손을 빨지 않습니다. 구강기가 지나갔기 때문에. 이 나이에도 이렇게 빠는 것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빠는 것은 구강기에 고착됐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리고 얘가들이 갖고 있는 아까 성격은 뭐라 그러냐, 분노라든가 남을 비난하며 지배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보면 얘는 온 가족을 지배하려고 생각하고 그런 태도를 취합니다. 그래서 늘 이제 마음에 들어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또 땡깡 부리죠. 땡깡 부린다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분노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분노를 통해서 또 뭐냐면 또 뭐 화내거나 자기가 뭐 짜증 부리고 울고 하면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은 엄마나 아빠 혹은 언니를 통제하거나 지배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성격을 갖는 거죠. 이제 이런 행위들이 이제 끝없이 반복되는데, 자, 이런 것은 우리는 이제 크게 보면 몇 가지 그 예를 수정하거나 이런 행위를 고칠 수 있는데, 간단하게 행동을 바꿀 수는 있어요. 그건 이제 행동주의적 요법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주 가장
간단한 접근 방법이죠. 근데 그것은 사실은 본질적으로 바뀌지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살짝 바뀌는 척 하면서 다시 언젠가 또 다른 그 특징이 드러나고 또 변형되어서 드러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이런 그 고착적 성격을 꽤 오랫동안 누군가 집중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엄마가 어떤 면에서 다시 말하면 이제 구강기죠. 0세에서 15세 사이에 충분히 애들과의 애착 관계가 결핍되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제 그러면 그것을 다시 극복하는 것은 사실은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뭐 행동 몇 가지나 애를 교육 몇 가지 시킨다고 해서 인간은 그렇게 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행동이 사라져도 의식이나 무의식 속에 그런 흔적들이 끊임없이 남아서 불쑥 충동적으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자, 실제로 이제 이게 좀 전에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살짝 행동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그 내면의 세계는 결코 쉽게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그 어머니는 사실은 결혼에 대한 상당히 그 환상을 가지고 있다, 판타지를 갖고 있었다고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결혼을 해보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고 굉장히 삶이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삶이 힘들었다는 그것은 육아의 어려움을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육아의 어려우면 아이들한테 은연중에 어떤 애착을 방해하는 그런 특성이 드러날 것이고 그 특성이 아이를 소홀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소홀한다는 것은 한 두세 가지만 이야기해 보게. 첫째, 애가 원할 때 젖을 주지 않거나, 두 번째, 지나치게 빨리 이유식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게 두 가지를 일단 잡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애들은 손가락을 빨거나 분노하거나 하는 그런 특성을 드러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참 우리가 이제 금쪽 같은 내 새끼 같은 거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은 부모는 문제가 없는데 아이가 문제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게 자기가 고치려고 하지 않고 아이를 고치려고 해요. 어떨까요? 우리는 많은 경험을 합니다. 한 인간이 그 자기가 담고 있는 환경을 벗어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연하죠. 콩밭에는 콩이 나고 팥밭에는 팥이 나고 채소밭에는 채소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아주 독특한 변종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환경으로부터 그렇게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시선이 좀 객관적일 필요가 있어요. 저는 금쪽 같은 내 새끼가 TV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어떤 내적이고 굉장히 깊은 심리적이고 무의식적 그런 관계를 드러내기 어려운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선택하는 것이 행동교정 같이 간단한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렇게 사람을 간단하게 사실 바꿀 수 있으면 모든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고 모든 사람이 공부를 잘하고 모든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될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위대하거나 모두가 공부를 잘하거나 모두가 인격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로 간단한 행동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제가 이제 누구를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복잡하고 그 원인을
어떤 현상만 갖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을 만나도 사실은 그 사람이 이런 부분은 굉장히 도덕적이지 않거나 혹은 평등하지 않거나 문제가 있거나 하는 생각이 들어도 그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주변에 환경과 관련이 많습니다. 물론 나이가 어릴수록 그 환경의 탓을 많이 해야 되겠죠. 예. 나이가 뭐 30, 40 됐는데 환경 탓만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특히 이제 우리는 지금 자녀 교육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자녀를 둔 유아나 혹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특히 뭐 대학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은 어른들 혹은 특히 부모들은 나의 문제가 아이한테 나타나는 게 아닌가 하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이제 문제를 발견하면은 사실은 자신이 바뀌면 자식은 바뀝니다. 대부분 바뀌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처음 시작한 그런 애착 관계에 문제가 발생해서 인간의 어떤 그 심리적 상흔이 처음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